실제로 저한테 법률 상담 받으시면서 먼저 진행하시고 이혼 절차를 밟으셨던 분들은 상대방과 이혼 사항을 조율할 때도 심리적 불안감 없이 여유 있게 협의할 수 있어서 원하는 말을 모두 얻어갈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옆하는 남편 이혼 전문 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법률 상담을 받으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시고 이혼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상담하고자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많은데, 이혼하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에 대한 부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쭉 상담 받으시고는 마지막으로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배우자에게는 언제 이혼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입니다. 이혼 통보를 언제 할까? 이건 얼핏 들으면 법률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질문이죠.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법률적 계산이 모두 끝나야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상담 초반이 아닌 말미에 이 질문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 이혼 통보를 하면 좋을까요는 바꿔 말하면, 제가 배우자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도 불리하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요?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케바케, 사안마다 다르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케바케를 조금 유형화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에게 어떤 목표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첫째로, 재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에는 상대방 명의 재산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결혼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재산을 청구해 볼 수 있는지, 만약 한 5억 원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된다면 상대방 명의 재산 중 경매를 넘겨도 이 5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의 범위를 확인하고 상대방 명의 재산 중 내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의 그 가치가 있는 게 있다면, 혹시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놓고 이혼 통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재산 분할이 가장 문제가 되는 사건, 내가 3억 원, 배우자가 3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 재산 분할이 5대 5일 것 같은 사건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 말고 내 앞으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배우자 앞으로만 모든 재산이 있는 사건에서는 상대방 재산 중 일부를 일단 가압류로 붙잡아 놓고 이혼 통보를 해야 안전하게 재산 분할 청구하고 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압류 등을 해야 협의 이혼을 하든지 조정 이혼이나 이혼 소송을 하든지 간에 상대방 재산이 없어지진 않을까 하는 그 초조함 없이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한테 법률 상담 받으시면서 가압류에 대한 제안을 들으셔서 가압류 먼저 진행하시고 이혼 절차를 밟으셨던 분들은 상대방과 이혼 사항을 조율할 때도 심리적 불안감 없이 여유 있게 협의할 수 있어서 원하는 말을 모두 얻어갈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로, 이혼 사유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수집한 이후로 이혼 통보 시점을 미루셔야 합니다. 배우자 외도 관련 여러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배우자 외도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다른 유책 사유도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의 도박, 고부 갈등, 부부관계 거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혼 가능하죠. 근데 이건 모두 증거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당하고 참고 살아도 증거가 없으면 이혼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를 모으시고 난 이후에 배우자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좋겠죠. 셋째로, 자녀 양육을 서로 원하는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지를 확인하신 후에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좋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섣부르게 꺼내면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갑자기 어느 날 아이를 하원시키러 어린이집에 갔더니 배우자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전화해보니까 배우자는 연락 두절되고 집에 가보니 아이 짐을 싹 챙겨 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고 싶은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갔을 때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있는지, 별거를 할 때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모두 머릿속에 그려진 다음에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혼 이야기를 언제 꺼내느냐의 문제는 내가 이혼에 대한 준비가 된 때가 언제인가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혼에 대한 결심을 이미 하셨다면 마음이 급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빨리 배우자에게 내뱉고 싶고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혼과 더불어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 정당하게 보장받고 싶으시다면 이혼 통보 시점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 통보 시점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